자, 오늘은 사회 5단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6단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은 사회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회가 진도가 나가면서 뭐 시험을 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기말고사 때 몰아치는 학교가 있고 뭐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학교마다 이렇게 좀 약간 더 개별차가 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지금 현재 단원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회 2번 이제 기말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에는 사회 6단원과 7단원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지금 현재 6단원은 국제사회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국제사회 의미와 특성을 잘 살펴보면, 자, 국제사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우리는 국제사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우린 그들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의존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저학년 때는 세계화다라고 하는 단어로 배워왔어요. 그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 지구촌 한가족,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뭐 인스타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또는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는 같은 상품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같은 음악과 같은 문화와 같은 영화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서 그걸 같이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사회는 긴밀하게 지금 진짜 하나의 지구촌처럼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라는 개념은 무엇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함께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를 국제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제사회 특성을 한번 보면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겠죠. 그 다음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위주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센 아이의 말빨이 더 세겠지, 국제사회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별의 국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개별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나라들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와 같은 이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은, 기본적 수단은 필요하더라. 자, 그리고 국제협력은 갈수록 더 의존성이 높아지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정말 긴밀하게 묶여져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했었어요. 뭐 중국에서 일어났던 코로나라는 것이 그만큼 교류를 많이 해요. 금세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또 그거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뭐 나라와 서로 교류하는 거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개발한 나라에서 각국 나라로 백신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백신을 통해서 또 세계가 방역을 해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만약에 예를 들어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살 거야, 너네한테 백신 못 나눠줘라고 얘기했으면 코로나 끝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염되고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거를 전 세계에 같이 나누어주고 같이 그것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빨리빨리 그것을 끝내는 방안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이미 많은 교류를 한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협력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뭐 지금 뭐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생긴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또는 어떤 한 나라만 잘한다라고 해서 환경적인 어떤 위해들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 지구인들이 모두 함께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든지 프레온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든지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지켜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국제사회 협력은 계속해서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을 강화시키고 또는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들은 누구냐. 여기 선생님 그닥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주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그나마 여기서 시험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그런 행위 주체들의 특징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막 설명을 주구장창 한 건 혹시나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을까봐 선생님이 설명을 좀 구구절절 했습니다. 자, 일단 행위의 주체를 국가가
됩니다. 자, 국가에서는 주권을 가진 행위의 주체죠. 그죠? 그래서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주체겠죠. 국제사회라고 하면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제일 기본적인 주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들은 아까 선생님이 기본적인 룰은 있어야지 그들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다 일단은 자국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국제사회 이익도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국제기구의 종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국제기구의 종류로는요. 국제연합, 유엔이 있고 경제협력으로는 OECD라 국제통화기금은 은행입니다. 자, IMF 이런 정부 간의 어떤 국제기구들도 있고요. 비정부 기구로서 우리 NGO라고 하죠. 그죠? 자,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이 우리 각각 개별들이 어떤 이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정부가 아닌 단체들, 그래서 비정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린피스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단체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다니면서 이제 국제적 협력을 더욱더 이렇게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유로 인해서 베트남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들 있죠. 한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여러 나라에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에 만약에 동남아시아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 회사에서도 나름의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에 대한. 그래서 그들의 책임감도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행위의 주체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 중요해진다. 자, 뭐, 그 밖에 행위의 주체로는 사무총장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나마.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그러면 맨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만 지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국제사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자국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내 나라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 자체가 국제사회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지하자원의 배분이 고르지 않고 또 각 나라마다 기술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지하자원을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만들어진 사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사회 자체가 원래 이윤 추구를 처음부터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된 것도 물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자체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석유를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 그러면 석유를 갖다 수급을 해와야 되잖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서남아시아에서 만약에 석유의 80%가 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중에서 한 나라 우린 지금 교류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그 나라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석유를 살 수가 없겠지, 그지? 그러면 석유를 사고 싶어하는 많은 나라들이 다 서남아시아의 나라들과 친하고 싶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외교력이야. 외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나라와 내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이익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외교력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지. 그지? 왜냐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 이익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지나친 경쟁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갈등이 전쟁이라든지 분쟁으로 이제 번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시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런 예시들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국제사회 갈등으로 번진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자,
자,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이런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교는 뭐냐면요.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떤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이익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좀 취할 건 취하고 하는 게 외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또는 미국과 이런 사이에서의 적절한 외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린 정치적 이런 경제적 이익을 평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주로 정부가 나서는 그런 외교 활동도 가장 중요한 외교 활동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여러 매체들이 발달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가수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통한 호감도의 상승, 뭐 예를 들어 우리 K-팝이나 뭐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은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한국인이 만드는 영화들 이런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접함으로써 정치인이 가서 10마디 한국이란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인은 좋은 사람들입니다라고 10번, 100번 외치는 것보다 그런 문화 하나, 그런 영화 하나, 그런 음악 하나가 같이 공유되고 함께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되는 그 파급 효과는 그런 민간 외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정부 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문화적인 그런 환경적인 단체적인 이런 교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뭐 국제기구나 국제법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이 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갈등 문제는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느냐 있지. 그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계속되고 있어.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아니다라고 끊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독도라는 것은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한 우리 땅이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그 왜 주장하겠노? 뭐 얻는 게 있으니까 주장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 됨으로 해서 일본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얻는 게 많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신사 참배하는 것들도, 그럼 신사라는 건 뭐냐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죠?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 전쟁의 전범들이 누워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영혼이니까 그 제사를 모신다, 위패를 모셔놓은 곳인데, 그러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이나 주변 국가들을 괴롭힌 것은 전쟁의 범죄라고 해서 우린 전범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범인들이 누워있는 곳에 현재 일본인 정치인들이 가서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전쟁 잘했다. 일본은 한국이나 이런 걸 지배한 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네들 우리를 침범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해야지. 반성하지 않고 그런 전쟁범들에게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가서 인사하면 되냐 하고 꾸짖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한국은 일본과 동등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훨씬 더 일본보다 또 우월한 점들도 우수한 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우수하거나 우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한국인답게 거기에 대해서 아닌 건 뭐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 다음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해라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연관시켜서 인정한다든지 또는 뭐 위안부 문제를 흐지부지 한다든지 뭐 이런 일본에서 피해를 입었던 그 당시 일본 식민지 시기에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다라는 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거다. 그지? 그래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당연히 안 되는 이야기다. 그지? 우리 역사책에도 이미 독도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지증왕 때, 신라 때 이미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영복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어부의 사건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그때부터 조선시대 때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었구나. 우리나라 어부들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해.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있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역사시대 때 우리가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그런 역사들을 어떤 그런 문화들을 받아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 중국과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 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계선, 고구려 역사라든지 중국이랑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구려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뭐 발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구려나 고조선까지도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하는지 어이가 없는 내용이지, 그지?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의 어떤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영토 분쟁이 있는 국경선 지역에 미미한 부분들 땅들이 있어. 그런 영토 분쟁이 있는 땅들을 갖다가 자신의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역사 시대부터 우리 거였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런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북공정의 그런 목적은 뭐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 한반도 내 어떤 영토 분쟁에 또는 뭐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그거는 나쁜 거야. 그거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해.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 이거 지금 보면 비석 같은 거 보면 자, 지금 고구려 선산상성의 표지석에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문구를 이 지금 비석에다 그거를 새겨놨대.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된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과 단절되어 있어서 고구려 역사나 역사 유적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또 이런 역사 훼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걸 지켜나갈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어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한다 했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영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해라는 공간이 있잖아. 우리나라 바다에서 우리가 200캐리까지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선권을 인정받는 그런 구역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에서부터 200캐리 안에서는 우리나라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경제적 우선권을 갖는 그런 구역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 배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물고기 같은 거 잡아간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야 된다. 무조건 싸우기만 하는 건 능사는 아니다. 그지?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서 우리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떤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전문 자료들, 없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문 자료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계속 홍보해야 해. 왜냐하면 젊은 학생들은 배우지 않은 걸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주지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민간 외교 강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 어떤 그런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송혜교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역사적 단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자기도 해외에 같이 순방을 떠나고 하면서 그런 국가의 어떤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노력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민간 외교 강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좀 해외 파급력이 있는 스타들이나 또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사실을 또 전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또는 얼마 전에 우리 그 애플인가 넷플릭스에서 했던 무슨 드라마 파친코, 그죠? 그러니까 파친코 같은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그런 정확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문화 매체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 연구라든지 시민단체의 활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독도나 동북공정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6단원에서의 내용은 국제활동의 주체들이 어떤 주체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독도 영유권이나 동북공정에서의 목적이나 또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두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 다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함께 문제 풀어보시고 이론 정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단원 정리 한 번에 한 단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